김민석 대표가 작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패싱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분노한 겁니다. 부산 현장 최고위 발언 그대로 보겠습니다. 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법기술 원장입니다. 후배들이 얼마나 창피해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검찰개혁이 일단락된 마당에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올리는 역사적인 이제 스스로 자기 헌신의 길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체면도 염치도 없습니까?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사법부의 태도입니다. 내란이 났을 때 그 이후에 대법관 중에 누구 한 명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관회의가 내란 이후에 이런 공적인 국민의 문제에 대해서 법관회의를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이익에 관련된 것 말고 사법부가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동안 법을 다 어기다가 이번에 또 이런 짓을 했습니까? 왜 그동안의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뭡니까? 잘라달라는 겁니까? 대법관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내란이 났을 때 한마디도 못하던 분들이 대법원의 이해관계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것에 문제를 삼는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하는데 대법관 중에 단 한 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요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법부에게도 요구합니다. 법관회의를 당장 여십시오.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 결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법부가 서초동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국민들이 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 금싸라기 땅 서초동에 있는 겁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런 분들이 대법관까지 갔죠? 저는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온 국민이 서명할 것이고, 온 국민이 걸기할 것이고, 온 국민이 스티커를 붙일 것이고, 온 국민이 차량으로 경적을 올릴 것이고, 온 국민이 조희대 나가라고 외칠 것이고, 온 국민이 대법관들 정신 차리고 조희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다 자진 퇴역하십시오. 차라리 대법원 자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일단락 쥐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네, 오늘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부의 어떤 법적 의무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당과 국회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우리가 할 방향을 판단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고 국민의 전소를 존중하지만은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국민 앞에, 국민 주권 앞에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은 없어야 합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아니면 사과하십시오. 아니면 현재 이 대법관들이 다 물러나라고 연명하십시오.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조희대 나가라고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무서운 파도 앞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석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먼저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 시민과 남부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대표께서 취임 첫 일정으로 거제 수해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이곳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도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민주당의 의지입니다. 중앙정부와 부산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지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끝까지 챙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산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북극항로 시범 운항까지 시작되면서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청사진이 아닙니다. 지금 부산에서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북쪽 문을 연다면 부울경은 그 길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야 합니다. 부산의 항만, 물류, 울산의 제조 에너지, 경남의 조선 기계산업이 하나로 맞물리면 수도권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제2의 경제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산이 북극 항로를 열었듯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부울경 성장의 길을 넓히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도록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막말과 역사 왜곡에 대해 응당은 책임을 이제는 져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막말 정치가 목불인견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정치가 지켜야 할 금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광복절 당일 올림픽 공원 집회에 나가 우리의 한 표를 도둑 맞아 대통령이 바뀌었다면 이라며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1분 1초가 위험한 대통령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비판도 정치적 견해의 차이도 아닙니다. 헌법 질서와 주권자의 선택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거의 매주 올림픽 공원 집회를 찾아 음모론을 부추겨 왔습니다. 이번 광복절에는 사실상 당원 총동원령까지 내렸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 109명 가운데 참석자는 20여 명에 그쳤습니다. 자당 의원 80%조차 외면한 극단의 정치에 언제까지 국민을 끌어들일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민주주의 모독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강행한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유 사태로 매도하고 전두환을 미화하는 망언이 난무했습니다. 5.18을 학술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하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구구 역사관 무대로 내어주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는 부적절하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장동혁 대표의 막말과 이진숙 의원의 역사 왜곡을 어떻게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습니까? 당 대표는 그 당의 얼굴이고 소속 의원의 행위에도 당의 책임이 따릅니다. 당 대표와 소속 의원이 반복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데도 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국민의힘의 입장이자 노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과 국민께 공식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 역시 부정선거 음모론과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진숙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침묵과 방조는 사실상의 동조이자 비호의입니다. 막말을 일삼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은 공당에 자격이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9일 대법관 자리를 반년 이상 뭉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문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법사위 전체의 바로 전날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습니다. 긴 시간 재청을 미루던 대법원은 김건희, 한독수, 이상민 사건을 잇따라 전원합의체 기습 회부했습니다.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9일 만에 7만 쪽짜리를 들여다보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더니 정작 내란 재판은 감강무소식입니다. 대통령에게 들이댔던 신속 재판의 잣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 그 저희를 낱낱이 따져 묻겠습니다.
국회는 결코 단순 거수기가 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홍배 부산시당위원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먼저 김민석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 장소로 부산을 선택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 지도부의 부산 방문을 부산 시민과 당원 동지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지난 주말 발생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부산 시민, 경남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대책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국회의석 18대 0의 상황에서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취임하며 시민의 삶을 지키고 부산의 미래를 만드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이곳 부산에서도 시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의 변화를 실력과 성과로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부산을 민주당의 새로운 전략적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민주당의 담대한 비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부산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과제들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해사법원 설립을 시작으로 해양수도 부산의 꿈이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불경 산업전환의 마중물이 될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과 돔 아레나 건설을 비롯한 북한 재개발, 공사비 상승이라는 걸림돌을 만난 가덕도 신공항 건설까지 중앙당과 정부, 국회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투자를 끌어와 부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금융, 해양수산, 물류, 제조를 중심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와서 AI와 지식 서비스 산업에서 청년이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부산,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부산을 만들어야 부산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산의 핵심 현안에 필요한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당 지도부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당도 정부와 중앙당, 부산시와 국회를 잇는 가교로서 부산의 변화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산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장 축으로 다시 서고 북극 항로 시대를 여는 글로벌 해양 수도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산을 찾아주신 김민석 대표님과 지도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부산 며느리 최민희입니다. 전대 기간 중에 연고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연고가 없어서 오늘 부산 며느리 이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동남투자공사법 통과를 비롯하여 부산이 해양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조이대형 사법부형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이 하십니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조이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패싱, 대법관 제청은 목불인견, 상상 초월 행태로 분노가 치밉니다. 그래서 저는 조이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국민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이대 거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뒷받침과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 당 지도부가 함께 힘차게 뛰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지도부 구성은 당심을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심을 기초로 민심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지혜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특히 포털 개혁, 시발단 댓글 부대를 막기 위한 포털 개혁은 총선 승리의 전 전제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꼭 언론 개혁이 전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민석 대표님과 총선 승리를 위한 확장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함께 논의해서 모범 답안을 만들어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두 가지 제안을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희 최고위원회가 빨리 완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컨센서스는 전대 기간 중에 후보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미 전대위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했으면 좋겠다. 이게 권고사항이고요. 이전 지도부도 경선 방식으로 평당원 최고위원을 선출한 바가 있으니 참고해서 잘 최고위원 한 명이 청년이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당이 2시 청년, 즉 14시 청년 중심으로 모든 청년 정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시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이 되도록 꼼꼼하게 같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저는 당대표께서 최고위원회 공개하는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의원총회 공개도 대표께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총선 승리해야 하고 그래야 이재명 정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힘차게 뛰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선원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선원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기에 출범한 김민석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뛰고 계시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민생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 발 먼저 법과 예산을 준비하고 한 발 먼저 장애물을 제거하는 유능한 집권 여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은 아름답습니다. 정말 멋진 곳입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출신 여성을 아내로 두고 있는 부산 사위 박선원입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역항입니다. 수출과 수입이 들고 나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무역항 부산은 평화를 먹고 자랍니다. 평화가 부산의 낭만을 춤추게 할 것입니다. 평화는 부산 발전과 번영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법개혁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